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네. 지난주에 4시였는데, 4시 반이었는데, 이제 많이 앞당겼죠? 네, 네. 네, 박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이신 게 여러 가지 이제 박사님만의 관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내가 젊어 보이는가. 그 비법 중에 하나 식초를 네, 알려주신다고. 네, 그래서 원래 식초는 이제 뒤에다 숨겨놓은 시드니고, 네, 사실은 이제 제 평상시 제가 생각하는 네, 게, 좀 말하자면 철부지, 철이 안 났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우리 동료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 나이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를 그런 먹어서 얘기. 이런 얘기를 네. 아주 극구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이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향해서 이렇게 과정이었었다는 다음에 이제는 결실을 향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전념을 하다 나니까 이 나이 먹을 틈이 없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식초 이야기 하면서 제가 청춘을 이렇게 되돌려 놓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노래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좀 영향을 네. 받은 것 같아요. 네. 영향을 받은 제 모자라도 네.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청춘을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 이제 참 쉬운 작업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음식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서 정말 식초만한 게 없다. 그래서 예부터 이제 이렇게 장수하려면 장수의 조건 중에 식초는 반드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 100가지의 효능 중에 99가지가 식초한테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식초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도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은 한번 식초를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는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식초에 대한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하셨지만 연결성이 있지만 오늘은 또 청춘의 얼마나 묘약인지 또 좀 더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사질환과 혈당 이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젊어지는 묘약의 식초로서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런 일이 있으려고 했는지 어저께 또 어떤 분께서 연락이 오셨는데 식초가 이게 보통이 아니다. 약사님이셨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식초 사례가 많으시다고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또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식초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그 모 식품업체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품업체 사장님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식초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마트에서 파는 식초를 생산하고 있는 대기업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회장님께서 판매하는 거는 아니고 별도로 식초를 담궈서 식초 항아리 왜 된장 항아리 있는 집들 이렇게 가면 대단하잖아요. 이렇듯이 식초 항아리를 어마어마하게 보관하면서 식초 매력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효능을 그분은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산업화가 되고 우리한테 유익한 물질로 이렇게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논리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초가 정말로 이 효능이 올바로 알려진다면 이 많은 어떤 제약회사라든가 여기에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네요. 너무 해주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약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그 정도로 어떤 산업의 그 숨은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럴 정도로 식초의 효능이 어마어마하군요. 알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신데 여기 우리 같이 방청객분들하고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엄청나신 분들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요 시간이 나긋나긋하니 잠도 오고 이러니까 좀 활기차게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식초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는 나도 알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식초에 대한 효능, 요거를 박사님께서 환자한테 직접 처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처방까지 하면서 야, 이거 식초 요물인데 보통이 아닌데 그리고 모든 환자한테 좀 써야 되겠다라는 또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네, 우선 이제 식초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쉬어서 못 먹어 할 그 신맛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미료 정도로 여겼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실제는 이게 곡식이나 과일이 시간이라는 이 마법과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이 발효의 어떤 그 종착역, 그런 그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몸에 좋은 약으로 태어난 하나의 발효의 결정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다 그런다면 이제 대단히 그 곡물과 과일을 사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식초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곡식과 과일을 가장 엑기스적이고 가장 그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이 식초라는 하나의 발효 과정을 통해서 탄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제가 이 식초라고 하는 것의 효능을 이렇게 이거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당이 조절되지 않던 그런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장도 상당 부분 이제 손상이 되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이래서 결국 이제 그분 스스로는 이제 결국은 건강 문제 여기서 내가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식초에 대한 효능을 듣고 식초 참 열심히 드셨어요. 이제 그래서 식초를 그냥 물에다 희석해서 이렇게도 드시기도 하고 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초콩, 이제 식초에다 총을 숙성시켜서 만든 초콩도 열심히 드시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제가 몰라볼 정도로 얼굴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병원 검사상에서 혈당이 안정이 되고 혈압이 안정되고 이러는 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우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제 약국에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식초를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한결같이 그런 그 식초로 인해서 증상이 개선되는 걸 제가 많이 보면서 지금은 이 식초를 아주 확신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오히려 이제 경험적으로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시면서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머리로는 식초가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사례를 보면서 좀 더 확신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더 많은 분들을 권유하시면서 또 다른 또 사례를 얻게 되고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서 점점 더 식초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박사님한테 공부한 게 벌써 이제 10여 년이 가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어제 만난 사이 같죠? 네. 따끈따끈해 보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사이. 네, 묵은지 같은 사이입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식초를 박사님한테 귀로만 듣고 실천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제가 이렇게 또 아카데미 끝나면 식사도 할 때 식초를 과잉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식초를 그냥 많이 음식에다가 따로 타먹는 걸 맨날 까먹어서 음식에다가 더 많이 넣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수면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항상 박사님 강의는 들을 땐 좋은데 실천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내용을 듣고 이제 정작 나가서는 딴짓하고. 그게 이제 결국은 습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식 치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가 좋아요가 아니라 하는 거죠, 바로. 질병의 습관을 치유의 습관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 우리가 습관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꿔야지 되는데 특히 음식은 바로 하지 않으면 이 습관이 안 들어요. 습관이 안 들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이미 익숙해진 습관, 입맛이 있잖아요. 이걸 변동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잘 가기가 쉽지 않은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청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 바로 오늘 지금부터 바로 식초를 습관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따로 식초물 타먹는 게 좀 항상 자꾸 잊어버리게 돼서 그냥 모든 음식에 다 넣고 네, 있습니다. 네, 뭐 네, 맛이 네, 어울리든지 네, 네. 말든지 그냥 먹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의외로 그 레시피에 식초가 별로 안 어울리고 안 썼던 레시피인데도 그냥 국이고 찌개고 다 넣었는데 별로 티도 안 나고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밥에도 넣고 다 넣고 있습니다. 김치에도 그냥 또 넣고. 그래서 이 방법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요. 먹어야 결과가 나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 황 약사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저 좋아하셨어요? 언제부터요? 근데 이 실천력이 정말 뭐 이렇게 주저함이 없어. 그래서 네, 그래서 먹는 건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좋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실지가 그 식초를 막 이제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는다 그랬는데 제가 먹는 식탁에 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도 뭔가 좀 특이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옆에 이 식초병이 이렇게 아예 갖다 놔요. 이거는 약사님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놔. 그러면은 이제 반찬은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제 거에다가는 접시를 갖다 놓고 이거를 또 따라서 완전히 식초에다 말아 먹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식초가 안 들어간 음식은 별로 이렇게 뭔가 밋밋한 느낌 이제 이런 게 비결이셨군요. 네. 박사님 유튜브에 최근에 댓글에 박사님 뭐 피부가 광이 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예, 박사님 얼굴만 봐도 뭐 너무 기분이 좋고 막 예, 그런 댓글이 왜 있는지 그게 비결이 식초였다는 거. 예, 그래서 박사님은 식초 과다. 그냥 모든 요리에 그냥 붓고 계신다. 네, 오늘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네, 그래서 그 뭐 혈당이라든지 지난 시간에 대사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데 특히 노년기 건강에 식초가 너무 중요하다. 저는 이거에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네, 어르신들한테 제가 드려보면 꼭 다시 사러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도움이 되시는지 말씀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말을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우리 몸에 곳곳이 녹이 쓰는 거예요. 예, 그 녹이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녹 쓰는 자리가 혈관이죠. 네. 예, 그래서 혈관에 녹이 쓸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끊임없이 우리 세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췌장, 네. 뭐 이제 이런 곳들의 장기가 곳곳이 녹이 쓰게 되면 당연히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 식초에 있는 유기산, 이거는 이 녹을 제거해서 그 우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순환시키듯 이렇게 몸을 정비하면서 몸의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이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아주 필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한번 해보시면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인지를 알고요. 그래서 실제가 혈관에 녹이 쓰는 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서 집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바지를 입을 때 그냥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발을 집어넣고 벽을 짚고서 내가 이렇게 뭔가 의지를 해서 옷을 입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입을 수 있다. 이 차이는 혈관의 유연성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팁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한 발로 이렇게 서서 중심을 잡고서 한 15초 이상을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근력 테스트죠. 근력 테스트인데 이게 결국 중심을 잡는 이야기인데요. 중심을 잡는 이야기인데 그 중심을 잘 못 잡는다는 것은 어찌 생각하면 몸에 그냥 단순한 중심을 못 잡았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있는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올바로 되지 않으면서 몸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만 먼저 가지고서 약 한 보름 정도 식초물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똑같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리 그 많은 연구에 의하면 이게 바지를 입을 때 한쪽 다리를 집어넣고 다른 한쪽에 바지를 입으려고 그럴 때 이제 중심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평균 수명에서 약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지금 내가 70살이라 그러면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상태면은 85살을 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70살이라 그러면 뭐 80살이나 아니면 75살에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이게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주 대규모 메타 실험에서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됐던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 드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바지를 한번 벗겨서 다시 입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남편분들이 바지를 못 입고 비틀비틀 된다든지 벽을 붙이면, 이제 10년 안에 내가 새 남편을 만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희망을 갖고 사실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뭐 더 하나 더 있어요. 네네. 발톱을 또 못 깎으면. 발톱을 못 깎고 씩씩대고 있다. 깎아달라고 하던가. 네네. 이거는 아주 뭐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몸이 이제 유연성이 사라지고 굳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5년 뒤에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작점이 혈관의 염증, 녹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식초가 녹슬 뺏겨주니까 유연성이, 내가 특별하게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식초만 마셨는데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이런 증상들이 개선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런 한번 실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방청객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남편이 비틀거릴 때 식초를 주시면 계속 살고 싶다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인즉슨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식초가 혈관의 녹슨 때를 벗겨서 근력을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근육에 에너지를 주고 근육을 살리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노년기 건강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근력이 결국에는 뭐 치매라든지 또 보행이라든지 인지 능력, 모든 걸 결정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도움을 주니까 식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그 지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소화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식초의 그 산성은 위산을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암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위를 전절제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러면은 위가 없다는 말의 뜻은 위산 분비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누군가가 대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가장 적합한 것 중에 하나가 식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식초는 그 위산을 대신할 수 있어서 소화기관을 깨우는 작용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단지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 식초가 이제 속쓰림이 있잖아요. 근데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속쓰림이라든가 식초의 자극을 굉장히 못 견뎌하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가 나빠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를 심지어 또 제산제를 처방하잖아요. 오히려 제산제를 먹고 이러면서 자꾸 역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식초를 한꺼번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물에다가 이제 20대 1, 30대 1 이렇게 속쓰림이 없을 정도로 시석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시석을 하기도 전에 먼저 따뜻한 물을 이 커피잔 반잔이나 한 잔 정도를 미리 마셔서 속을 좀 이렇게 워밍업을 시켜주고 식초물을 드신다든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식초를 접근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식사 도중에 다른 반찬과 곁들여서 이렇게 드시면 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청소하려면 먼지가 나듯이 이렇게 뭔가 치료가 되려면 조금 잠시 이렇게 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넘어가게 되면 소화가 더 적극적으로 잘 되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위장은 일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위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하면서 이제
어떤 역의 고리가 아니라 이 치료의 고리를 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식초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실제로 식초를 먹으면 침분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위장에서도 사실 식초라는 산이 나와지면서 위장 보호 물질이 또 방어 물질도 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닐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드실 때도 한번 혀에서 많이 굴려서 침분비로 해서 중화를 시켜놓고 넘기는 것도 또 전의 방법이지 않을까? 방법입니다. 네, 네. 네. 단지 이제 그 식초의 그게 이제 일단은 산성이잖아요. 네. 이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끝나고 나면 알칼리성으로 바뀌지만 입에서 산성 물질이 들어와서 입 안에서 하다 나면은 그 치아의 에나멜질이 이 식초에 의해서 부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일반 물로 입가심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해서 식초의 잔재를 이렇게 씻어서 내려보내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네, 저는 또 이번에 이제 그 영수증 식도염이 너무 심각하신데 어느 정도 그 단호박 행복 스프라든지 이런 것들로 좋게 하고 나서 이번 달에는 식초를 제가 처방을 했어요. 좀 자신이 생겨서. 그런데 연근집이라든지 마즙 이런 걸로 이제 먼저 위벽을 좀 보호를 해주고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드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식초에는 아까 유기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기산 외에도 중요한 성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성분 차이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그러니까 성분들이 원재료. 있겠죠. 네. 원재료가 무엇냐.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과일로 만든 이러한 식초에는 팩틴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장 운동을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칼륨, 마그네슘 이런 이제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신경을 안정시켜서 수면이라든가 스트레스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에 관여를 하죠. 그게 우리가 이게 우리 식초를 아세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신경을 안정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이 이름이 아세틸콜린이죠. 그래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합성 원료의 주 원료가 식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어가서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거는 우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이제 우리 몸을 리셋시키라고 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식초가 어떤 조미료라는 이름보다는 정말 우리 부엌에서 만들어내는 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뇌 건강이라든지 치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 과거에는 뇌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아밀로이드 베타니, 뭐 타우 단백질이 이런 데서 원인을 네. 찾으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70여 년간 현대 의학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답을 지금 못 만들어내면서 최근에 이 어떤 치매라든가 저희 인지성 장애 이제 이런 것들의 원인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장에서부터 시작하고 또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잘 생성하게 도와줬더니 이런 경도 인지 장애가 지연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잇따라 이제 이런 연구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아세틸콜린 치료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내는 그 주축 원료의 하나가 바로 식초죠. 네. 그러면 노년기 건강에 특히 정말 두 축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근력, 아까 말씀해 주신 근력 부분, 또 하나 뇌 건강. 다들 치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이 두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그리고 지지난주 이제 라이브에서 또 말씀을 해 주신 게 이 단세지방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단세지방산과 뇌 건강에 대해서. 이 단세지방산 만들려고 해도 식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단세지방산을 대표로 하는 세 가지 단세지방산 하면은 이제 아세트산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피온산, 또 부티르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인데 여기 아세트산이 바로 이제 식초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그러니까 장 속에 살고 있는 초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물질이 아세트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부터 이렇게 식초와 이제 그 초산균이 아세트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같이 결합을 해갖고 이제 만들어주게 되면 장 안에서 굉장히 단세지방산 만들 때 쉽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 단세지방산의 개념에서도 매우 중요한. 근데 지금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었더니 또 다시 우리 치매나 경도성 인지장애라든가 이거 또 심지어는 자폐 스펙트럼도 바로 이 단세지방산과 연관이 있다 이런 논문들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초는 정말 잘 활용하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많은 그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거나 하나의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핵심 물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치매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단세지방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식초와 단세지방산을 잘 만들 수 있는 궁합이 되는 재료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나 제가 그냥 맞춰봐도 될까요? 네. 양배추하고 식초? 좋죠. 네, 방금 배웠잖아요. 네, 또 다른 것도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식초와 웬만한 어떤 뿌리 식물이라든가 식이섬유를 충분히 갖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해당 사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초로 양배추를 숙성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우리 사과 식초 이 자체도 또 이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단세지방산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식초와 버섯류, 식초와 해조류, 또 식초와 콩. 네, 제가 콩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 콩 안에는 특히 뇌의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의 성분 중에 포스파티딜 콜린,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에탄올아민, 포스파티딜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인지질의 주요 성분들이 제 콩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흡수를 시키고 얘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식초와 콩의 만남. 저는 이거는 아주 최고의 궁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콩이 이제 대표적으로 눈에 띄게 딱 식초와 콩이 만난 거잖아요. 세팅이 된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숙주나물을 그게 또 콩이잖아요. 숙주나물을 식초를 넣고서 무쳐서 먹는다. 그럼 이것도 식초와 콩이 만난 거예요. 이제 이런 어떤 콩나물 식초 무침 이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는 이제 콩나물에다 식초를 넣으니까 약간 식감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콩나물하고 미역하고 같이 콩나물 미역 무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식초가 들어가니까 맛이 굉장히 신선해지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만나는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말씀 계속 듣는데 저는 잠시 딴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이주일 씨가 생각이 나네요. 이주일. 콩나물 팍팍 묻혔냐. 죄송합니다. 그분이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잠 깨우시라고 자꾸 헛소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을 네, 그래서 박사님 강의 너무 좋은데 이제 그 파동이 워낙에 안정적이고 치유의 파동이라서 제가 자꾸 이제 딴짓거리를 하는 거죠. 혹시 좋으실까봐. 또 주무시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럼요. 불면의 시대 부교강임이 활성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방청객의 우리 권세나 부원장님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잠도 잘 온다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잠을 잘 오게 한다 이거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못 자서 난린데. 그럼요. 네, 그래서 헛소리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단세지방산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정리해서 콩나물,
미역. 요즘 또 콩나물 너무 맛있더라고요. 겨울에 왜 더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네. 해조류 철이잖아요. 파래, 미역. 요즘 이때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뭐 꼬시래기 별게 다 나옵니다. 매생이 이런 거에다가 식초 집에 있는 거 네. 가능하면 천연 식초,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서 자꾸 만들어 드시면 이제 다들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명 나올까봐 덜덜 떠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거는 그냥 집안이 그냥 집안이 바로, 무너지고 네, 무한히 생기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온 가족이 그 치매 환자 한 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사셔야 되는 상황인데 온 가족이 이렇게 같이 저희와 함께 뇌공부 하셔가지고 정말 치매 없이 건강하게 어르신들이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다 같이 저희 푸드닥터 계속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라이브 시청해 주시면 박사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박사님 때문에 이제 전국의 요양원에서 항의가 올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준다. 어쩔 거냐. 그런데 그거는 만약에 네. 그런 날이 온다면 네. 요양원에서는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이 네. 요양원에서 이제 새로운 용도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의 개념의 요양원이 아니라 어떤 힐링센터.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네네. 말년에 어떤 삶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모셔서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푸드닥터 교육원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좀. 네. 그래서 이 식초 하면은 바로의 꽃, 네, 발효의 어떤 클라이막스, 네, 카타르시스 계속 갑니다. 멈춰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항상 얘기가 이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이제 분해가 되어서 우리 인체에 쓸모 있게 만들어내는 과정, 이걸 우리는 발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식초는 그 발효 의학의 완성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발효의 정수다, 발효의 끝판왕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식초한테 얘기하는 거죠. 예, 박사님께서 김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김치보다 한 수 위가 또 식초. 네, 선배님? 네, 선생님? 이제 같은 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은 네. 뭐 이제 같은 계열이니까 굳이 뭐 이제 상하를- 짜장면이 맛있느냐, 짬뽕이 맛있느냐는 그냥 개념을 짬짜면으로 놓고 가자.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김치와 식초 둘 다 발효에 네, 정수죠. 네. 네, 정수고 이제 저기 김치는 이제 여기에 김치가 되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숙성이 된 거니까 또 영양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보강되는 하나의 또 새로운 형태의 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박사님께서 또 김치를 워낙 사랑하셔서 또 김치가 동생이라고 하면 또 속상하실까봐 네, 같은 지위에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둘 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식초가 갖는 의미는 좀 더 또 다른 부분이 또 네, 있는 네, 거죠. 네, 또 네. 김치가 갖는 의미가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발효의 가장 정점에서 저희가 음식 치유에서 가장 얻어내기 쉬운 형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식초 활용을 좀 많이 해보시고 모든 어떤 음식 치유의 재료들을 김치화하고 식초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님께서 다양한 스프라든지 뭐 그 음식 치유 레시피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때 식초 한 방울 추가함으로 해서 또 훨씬 더 네. 업그레이드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식초 하면은 저희가 이제 피로 물질을 개선해 준다, 네. 제거해 준다 이런 면에 이제 보통 네이버 검색하면은 기본적으로 항상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식초의 피로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많은 어떤 그 지적 수준도 많이 올라가 네. 있고 이제 이래서 제가 조금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 몸 안에서 신진 대사가 될 때 우리 TCA 사이클이라는 용광로 속에 우리가 먹었는 이제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TCA 사이클에 들어갈 때 맨 마지막에 그 당이 변화돼서 들어가는 형태가 아세틸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지 않은 게 이제 옆에 젖산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데 바로 이 젖산이 우리가 근육에 축적이 된 걸 피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정식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젖산을 청소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니까 무기력함도 개선하고
몸을 깨끗하게 없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언뜻 듣기엔 이렇게 들려요. 재활용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서 오히려 집안을 더 더럽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오히려 사용을 해서 또 에너지화하니까 두 가지가 다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에너지 효율을 아주 높여주는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너무 좋은. 네. 네. 그래서 식초가 참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데 또 네, 피부하고 뼈에도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네. 이제 이 식초는 이제 장 건강을 살리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도 뭐 장에 관련된 아세트산이라든가 이 얘기도 많이 했는데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대표적인 역할도 하지만 특히 그 칼슘을 실어 나르는 그러니까 칼슘을 뼈 속으로 이렇게 뼈 속에서 거꾸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뼈를 지키는 경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초와 이제 이렇게 이 칼슘제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 골다공증이라든가 이런 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골다공증이 걱정되거나 이런 분들이 칼슘제만 열심히 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조골을 이제 도와주는 거라고 보면 파골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파괴가 안 되게끔 막아주는 아까 뭐라 그러셨죠? 파수꾼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경비원? 경비원. 네네, 경비원. 네, 그래서 뼈가 파괴되지 않게, 뼈를 칼슘,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내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또 흡수율을 높여주는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도 양쪽 측면에서 식초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경비원도 나왔고 지금 또 이제 교통경찰도 나올 차례거든요. 혈당 교통경찰이라는 그런 그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요. 또 혈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식초하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강조드렸던 거가 혈당과 관련된 부분에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혈당 교통경찰관이다. 혈당 교통경찰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식후에 이렇게 혈당이 이제 치솟는 현상들이요.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이제 과잉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인슐린이 순간순간 또 많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췌장도 부담이 되지만 우리 혈관 손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당뇨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순간순간 혈당 스파이크, 고인슐린 여기 요 사이를 반복하면서 혈관을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혈당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면서 흡수 속도를 조절해주는 요 역할을 바로 이제 식초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흡사 교통경찰관들이 이 도로에 트래픽 걸린 것을 하나하나 소통시켜주고 한꺼번에 지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도로의 정리를 해주는 이것이 교통경찰관의 역할이듯이 식초가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식초는 혈당 교통경찰이다. 네, 교통경찰, 경비원 다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혈관을 부드럽게도 해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식초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그 혈관에 녹이 쓴 것을 없애주어서 혈관의 유연성을 없애준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원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혹시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에 그 연탄 보일러 시절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탄 보일러가 물이 잘 안 돌고 연탄 보일러가 막히면 그 보일러를 고치시는 분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여기다가 그 호수 안에다 뭐를 콸콸콸콸 부어요. 이게 콸콸콸콸 부어서 이렇게 소통을 시키면 이 안에 있는 그 온수 그렇게 파이프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때가 전부 뺏겨져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거기에 껴있는 스케일 그 칼슘 덩어리들이 칼슘 덩어리인데 여기다 분 게 뭐냐 도대체 그게 구연산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식초에 생겨나는 그 유기산의 일종이죠. 그게 들어가게 되면 이 혈관 벽에 껴있는 여러 가지 때를 뺏기기 때문에 앞에서 녹을 뺏깁니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하나는 혈관의 그 총사령관이죠. 네. 이 NO. 이제 우리 혈관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 산화질소인데 이 산화질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생성을 촉진한다. 이제 이래서 혈관을 확장도 시키고 유연성 있게 만든다. 이러니까 자연히 혈압 조절이 되는 그래서 이 식초를 혈압약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끝내요? 식초 공부?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이 석회화 요즘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결석이라든지. 뭐만 갔다 하면 병원 가면 여기 석회화 됐어요. 요즘 석회화 환자분들 엄청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제 식초를 많이 처방을 하시잖아요. 네네. 네. 특히 이제 그럴 때 칼슘을 막아내는 마그네슘하고 식초를 네. 아주 그렇게 하면 뭐 더 금상첨화니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충분한 이제 채소나 과일의 대부분이 마그네슘이 풍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그네슘 채소나 이런 것들을 무치거나 음식으로 만들 때에다 식초를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또 마그네슘이 풍부한 해조류를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겨울철에 생미역 무침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파래 같은 거 이렇게 무채 썰어서 식초에다 넣어서 이렇게 초무침. 파래 초무침 하시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약의 수준에 가까운 좋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검진 한번 다녀오시면 어디 석회야, 뭐 결절이 있다, 뭐 다양한 것들, 결석이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받아오시는데 이런 분들 오늘 알려주신 요 처방 꼭 기억을 해주시고 또 식초만 열심히 드셔도 그 칼슘 침착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요즘 그래서 실제가 1년에 몇 차례 정도씩 결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계속 파쇄를 하는 이제 고통 속에서 살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제가 처방을 내려준 게 파래 초무침이에요. 파래 초무침에다가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거기다가 레몬즙까지 짜서 넣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반찬식으로 이제 꾸준히 드시라고 했는데 정말 너무나 재미있게 이제는 지금 신장 결석 때문에 병원에 안 간 지가 지금 수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가끔 약국에 오시면 아이고 그러니까 대단해요 우리 약사님. 난 약사님 때문에 이제 결석 안 깨서 너무나 좋아요. 거기에 레몬즙은 유기산을 추가한 거? 네, 유기산 추가한 거죠. 네, 추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초가 이제 이 다른 또 작용에서는 그 비타민 C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식초와 레몬즙이 같이 섞이게 되면 레몬즙의 효과가 아주 극대화돼요. 안 그래도 신데 더 시기해요. 그리고 유기산이 이제 포함 더 늘어나니까. 또 지방간에서도 식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지방간 환자분들이 엄청 지방간 환자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방간 환자 오면 거진 예외 없이 식초 처방합니다. 그래 하고 초콩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초콩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의 흐름을 소통을 잘 시키고 그 여러 가지 그 찌꺼기 특히 지방이 쌓인 것을 이렇게 잘 분해하고 정리하고 해독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지방간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간에서 담즙 기름 덩어리가 흘러서 이 쓸개 주머니로 내려가는 그 라인에 항상 기름에 쪄들고 담석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식초를 잘 활용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익한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담도나 담관이라고 하는 네. 곳이 어떻게 보면 간의 하수도 같은 하수도예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찌꺼기, 노폐물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 음. 부분을 막히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식초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안 끝납니다, 식초 지금. 오늘 안에도 힘들 것 같은데. 네, 또 불면증, 우울증에도 식초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이 진짜 이 일조량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겨울에 특히 또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왜 그런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식초는요, 우리 몸 안에 들어가는 그 미네랄의 흡수를 도와준다. 그럼 미네랄이라는 건 뭐냐? 네. 미네랄은 우리 몸 안에 모든 신진대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전기 스위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과잉된 칼로리, 이 고영양을 갖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질문을 하기를 이 치킨과 빵의 공통점은 뭡니까? 얘기하면 칼로리는 높은데 일꾼 영양소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지금 문제는 영양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대사시킬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일꾼의 이름을 우리는 미네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로 누트리엔트라고 합니다. 아주 미량 원소를 얘기하는데 이 미네랄을 흡수해서 갖고 들어갈 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식초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앞에서 칼슘만 흡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미네랄을 흡수를 하는 걸 도와주니까 그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신진대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켜주니까 결과론적으로 몸의 신경이 안정이 되고 또 심지어는 그 멜라토닌 생성에도 관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라토닌 생성되면 수면이 질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편안한 잠이 찾아오게 되죠. 네, 실제로 이제 우울증이나 불면증 환자한테 미네랄 처방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식초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실제로 그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사실 미네랄만 처방을 해서 이 효과를 내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식초까지 같이 처방을 하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방청객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께서. 아, 그래요? 오전에 이제 2시간 공부하시고 또 지금 쉴 틈 없이 필기를 하시느라고 공부가 지금 끝나질 않고 계세요. 지금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가 제 강의는 적지 말라, 외우지 마라. 그냥 이해해라. 그렇구나. 그래서 격하게 공감이 오면 아 그렇구나 소리만 내주면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적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네, 너무 소중한 내용이라서 하나라도 놓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적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를 열심히 해야 돼.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식초의 다이어트 효과 요즘 유튜버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체중이나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이 들어가는 거를 지방간을 없애준다. 그다음에 몸 안에 신진대사를 열심히 돌려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 몸을 자꾸 대청소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아주 무리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우리 몸 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다이어트가 되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 이제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 내장 지방이 쌓였다는 거는 대사 장애가 왔다는 거고, 근데 식초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끝이 안 나네요,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식초가 또 이렇게 또 이런 부분에서 도움 또 줄 것 같아요. 그 비만을 해결할 때 피로 물질을 개선하니까 에너지 활력이 나서 보통 이제 운동하고 나면 지쳐서 누워서 막 또 먹는 걸로 폭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박사님 그때 지난번에도 왜 스포츠센터 밑에 치킨집이 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제도 보니까 엄청 잘 돼. 엄청 잘 돼. 아유, 둘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뗄 수가 없어요. 네, 저희 동네도 그렇습니다. 센터 옆에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힘들고 하니까 예. 기껏 운동하고 이제 글로 달려가시는 예, 것 글로 같아요. 가는 거. 근데 이제 앞으로는 식초를 챙겨서 드시면 그러면 그게 예. 그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고 네, 피로 물질이 사라져서 없으니까. 예, 또 편안하게 잠도 주무실 수가 있고 네. 다들 이제 운동하고 화가 나서 화풀러 치킨집으로 가시면 운동하기에 이제 도루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시는 박사님이 거. 드신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네. 저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먹었으니까 4주 남았네요, 이제. 네.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오늘 거의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좀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네. 질문 혹시 방청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실까요? 보통 짜파치 같은 거 할 때 이제 식초 간장으로 1대1 끓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제가 있었던 카페에서는 그 애플 사이다 그런 거를 이렇게 따뜻한 우유에 이렇게 데워갖고 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식초가 온도가 상관없는 건지 네. 질문이 먹는 거랑 네. 먹는 거랑 차이가 있는지 잘 안 들리실까봐 제가 질문을 다시 네. 말씀드리면 식초를 끓이거나 온도를 데웠을 때 효능에 어떠한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제 중요한 대부분의 성분은 끓여도 그대로 남아는 있는데요. 이제 이게 식초가 어쨌든 발효를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나니까 일부 그 식초 속에는 알코올이 일부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휘발성 성분이 조금 이제 함유가 돼 있을 수가 있는데 끓이게 되면 그것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맛이 조금 순해진다. 이제 근데 영양적으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배추 식초 절임을 만들 때도 이것을 생으로 식초를 누워서 만드느냐. 이건 신맛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좀 신맛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식초를 끓여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끓여서 넣게 되면은 이 재료들이 열이 들어왔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열이 들어오면 열을 차단하는 차단벽을 내립니다. 열을 허락하면 안 되잖아. 우리 삼겹살 좀 빨리 먹으려고 불 올리면 바깥에는 새까맣게 타도 안에 안 익잖아요. 이렇듯이 이 바깥에서 뜨거운 이 열이 탁 들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 방어벽이 생기면서 오히려 조직이 더 단단해지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삭거림이 좀 크다. 이제 아삭거림이 크다. 아삭거림이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이거를 끓일 수도 있고 그냥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나 효능에는 큰 차이는 없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네, 없는 걸로. 네, 또 있으시면. 원래 이제 보통 질문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다가 질문하면 눈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네. 아까 거의 지하 4층까지 내려가시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더 이상 괴롭히면 다음 시간에 안 오실까봐. 네. 그래서 오늘 또 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오늘 또 이 풀닥터의 아카데미 또 수요반 첫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또 음식으로 이렇게 치유를 하시고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 정말 진짜 오늘도 식초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식초 뭐가 좋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카데미 첫날이고 하니까 좀 중요한 메시지 하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참 뜻깊은 날이잖아요. 그 오랫동안 이거는 사실은 그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 몸이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음식을 잘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도 그걸 부인하지 않죠. 당연히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면서 음식으로 그 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이 관습과 이 하나의 벽이 그렇게 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가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면 나 자유로워요. 대한민국에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그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육받고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약간의 벗어나려고 하면 엄청 불편이 따르고 망설임이 따르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지극히 논리적인 접근으로 당신은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나요? 예, 당연하죠. 그러면 당신은 음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가 그래서 저는 이제 병원 안 가고 제가 좀 음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야, 너 참 특이하다. 특이하다 이래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생명체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활동이 자체가 우리 생명력이고 우리가 건강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잘 알고 있는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생명력한테 내재가 돼 있고 그것이 균형이 깨지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도와주면 그러면 원 상태로 생명력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원 상태를 회복해주는 이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방해물이 있으니까 방해물을 치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정상적인 기능을 더 작동되게끔 여기다 더 업시켜주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이라든가 수술은 방해 물질을 덜어내는 작업이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것을 더 부양하고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되고 현대의학을 반대하거나 부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한계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올바른 음식 섭취에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합리적인 어떤 우리 생각이 우리 전 국민, 전 가정마다 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스스로 기초적인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수요 라이브 꼭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또 밖에 나가면 유혹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시면서 또 이제 다시 마음을 다잡으시고 이번 주에는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이 라이브 들으신 다음부터는 매끼니의 모든 음식에 식초를 추가해서 드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금 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식초 얘기 안 대놓고 왜 딴소리 하냐 이럴까봐 식초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10가지 효능 한번 짚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도 한번 안내해 주세요. 다음 주 방송 못하는 거. 다음 주 방송? 우리 요걸로 그럼 2시 반에 한다. 네,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방송. 네, 다음 주 방송도 조금 시간이 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데 2시 반부터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이 예. 그러면 우리가 항상 2시 반에 할까요? 네, 자주 바뀝니다, 박사님. 아니면 그래서 박사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혹시 또 늦으시면 또 이거 녹화본이 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식초에 감사드리고요. 10가지 효능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이제 2회에 걸쳐서 식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혈당 롤러코스트를 멈춘다. 그러니까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흡수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딱딱한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지친 간을 회복하는 해독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간 청소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몸속 정수기, 특히 신장이죠.
신장에 여러 가지 그 칼슘 찌꺼기들이 쌓여서 결석을 만드는데 그 결석을 치워내는 그런 필터 청소하는 역할이 있다.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화 공장, 그러니까 위장이라든가 여기를 여기에 위산을 대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위산 분비를 촉진한다든가 또는 소화 불량이라든가 더부룩함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화 공장의 엔진을 예열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굳어버린 장을 깨우는 모닝콜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틴이라든가 또 장운동이라든가 이것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이 만성 변비를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실제가 이 식초를 통해서 만성 변비를 해결했던 사례들도 굉장히 있죠. 그리고 뇌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아주 내용인데요. 아세틸콜린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시끄러운 라디오 끄기, 신경 안정의 조율사고 여러 가지 불면증, 우울증을 없애주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창고의 문 잠그기. 그래서 지방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해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쪽에 효과를 준다. 그리고 피부와 뼈를 동시에 가꾸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뼈를 튼튼하게 지키는 경비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찌든 몸을 깨우는 활력소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청소부, 유기산을 제거하는, 유기산 젖산이죠. 젖산을 제거하는 이제 이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기 건강에 식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 녹이 쓰는 것처럼 혈관에 녹이 쓰거나 췌장에 녹이 쓰고 관절에 녹이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식초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식초는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드는 아주 제일 A급 정비사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A급 정비사. 네. 네. 아까는 이제 경찰, 경비원.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식초에 대해서 배우니까 진짜 끝이 없고, 이거 하나하나 또 깊이 들어가면 정말 뭐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먹겠습니다, 열심히.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먹는 것이 그만하고. 중요해요. 네. 일단 먹고서 경험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일단 열심히 먹어야겠다. 오로지 이제 그 생각이 제 결론이고요. 여기 오늘 같이 시청해주신 분들, 또 직접 와서 들어주신 모든 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식초 열심히 챙겨 드시고, 100세 건강 준비하시고, 치매도 예방하시고, 근육도 튼튼하게, 뼈도 튼튼하게, 또 관절, 혈관 깨끗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방청객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